방문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수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종목은 한 종목 한 종목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냥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생각하기엔 전업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백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전업 투자자를 꿈꾸는 분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전업 투자자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식 매매에만 전념하여 투자하는 사람을 전업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라고 하네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직업이 없이 단타 치는 사람을 전업 투자자라고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저도 이제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저한테 뭐하러 일을 하냐. 그냥 주식 거래만 해라. 말하자면 제가 이제 주식 거래하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제가 그 진짜 전업 투자자만 할 확률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제가 학생들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역량이 되고 진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더 이상 수업할 수 없는 강의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 가르치는 걸 더 이상 안 하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도 솔직히 그냥 전업 투자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면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은 하루에 몇 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때도 있고 말하자면 어떤 종목에 좀 많이 투자한 종목이 뭐 상한가를 친다거나 그러면 진짜 억 단위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그렇게 되면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말하자면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전업 투자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저는 계속 일을 한다는 거죠. 이유는 상승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하락할 때는 정말 그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손절치고 나가도 되는데 손절 아니고 그냥 일정 수익 보고 나가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상황에서 지금 조정을 주고 나중에 상승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버텨야 되잖아요. 하락하는 걸 좀 버텨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일이 없다, 만약 일정한 수익이 없다면 되게 더 불안할 텐데 이 제가 일정한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심리적으로 더 말하자면 멘탈이 안 흔들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어떤 말하자면 투자해서 내가 수익 볼 확률을 높이는 그런 게임이라고 쳤을 때 그런 확률적인 부분을 높여가는 것도 말하자면 중요하지만 나의 멘탈과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한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없다면 내가 일정한 매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정말 멘탈이 깨지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텐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할 때 내가 일정한 수익이 매달 있다면은 주식을 내가 더 싸게 다음 달에 더 싸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멘탈이 안 깨진다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전업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보고 수익을 봤어. 최근에 AFW가 좀 수익이 많이 발생했죠. AFW 제가 뭐 그전에는 SNK였죠. 그전에 SNK가 제일 수익 많이 봤는데 AFW도 제가 보기엔 제가 얘기한 대로 하신 분들은 꽤 많이 수익이 발생했을 것 같아요. 100% 이상 제가 얘기한 논리대로 접근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AFW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0만 원을 번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뭐 한 달에 급여가 300만 원인데 3개월치의 급여를 한 방에 번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전업 투자할까? 주식 분석 유튜브 보면서 말하자면 매매를 잘 하면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식창을 계속 못 보는데, 만약에 말하자면 일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창을 계속 보면서 매매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업 투자를 혹시라도 꿈꿀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하지 마라.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매매해서 수익을 봤으면서 그게 내가 잘해서 자신이 실력이 있어서 매매를 말하자면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거죠. 제가 얘기한 대로 해서 우연히 돈을 번 건데 그게 말하자면 자신의 실력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뭐 전업 투자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상들이 제가 보기엔 많아요.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와, 나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전업 투자자 할래. 라고 생각할까봐 좀 제가 겁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고 굉장히 낮은 확률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와 적절한 타이밍과 진짜 뭐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확률이 낮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주린이고 주식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남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매수 매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까봐 좀 아무튼 걱정이 돼서 전업 투자자는 꿈도 꾸지 마라. 쉽게 단순하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뭐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많으시니까 아이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나중에 커서 전업 투자자가 될 거야. 그냥 엄마 뭐 예를 들어 엄마 아빠 나 돈 한 뭐 3천만 원만 줘봐. 내가 그걸로 단타 쳐가지고 돈 많이 벌게. 난 직업을 구하지 않고 여기 있잖아. 난 다른 직업 일을 안 하고 그냥 나는 투자에만 전념할래. 주식 투자만 할래. 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솔직히 죽이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뭐좀 미친놈이다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말하자면 학교에도 공부도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주식 공부만 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전업 투자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완전 망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라는 뜻에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볼게요. 지수부터 보면은 일단은 제가 지수를 저번 시간에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는 얘기 안 하고 요거 제가 방송에서 잠시만요. 이게 여기에서 얘기했죠. 제가 지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 보면은 이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자, 코스닥 차트와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금요일 날 61선까지 코스닥은 갔었어요. 그죠? 근데 코스피는 61선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29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했을 때 코스닥은 별로 올라간 게 없어요. 왜 올라간 게 없을까요? 실시간 방송이면 바로 그 댓글 달아보라고 할 텐데 왜 올라간 게 없을까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하나도 올라간 게 없어요. 바이오가 지금 완전히 뭐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오의 그 말하자면 종목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텐데 어쨌든 코스닥이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가 이제 좀 반등을 주면서 코스피처럼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는 이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올라간 게 없어요.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소 1100, 1200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죠. 1100, 1150에는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의 상승과 함께 코스피의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좀 매매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좀 볼게요. 자, 대형미디어가 어쨌든 5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줬는데 거래량 없이 빠진 거고 어쨌든 회사 내용이 좋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부각받으면서 한번 다시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제가 보기엔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회사 내용 보면은 뭐 카카오와 힘을 합친 부분이나 제가 다양하게 얘기했잖아요. 더 얘기 안 할게요. 과거 영상에서 대어미드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오버레이 조언 줬으니까 충분히 조언 줬고, 제가 그 금요일장에 투매가 나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대어미드 보면서 투매가 나오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매매를 제가 쭉 봤는데 막 동시에 2, 3만 주 확 던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신용 물량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고요. 자, 신세계 INC도 어쨌든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차트의 상황은 굉장히 좋고, 뭐 하루 정도 조정 줄 수 있지만 흐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고, 현대 그린푸드도 제가 보기엔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주민턴에 또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금요일날 이제 지수가 말하자면 한번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줬지만, 이게 금요일날 투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매매 내역을 제가 몇 종목 좀 봤는데 투매가 좀 많이 나왔다, 신용이 좀 많이 죽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바이오의 반등도 좀 기대해 봅니다. 위드텍도 계속 조정 주고 있고요. 신풍제도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장대 음봉이 좀 말이 안 돼서 당연히 한 3,700원 이상으로, 뭐 그럼 거의 20% 상승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도 당장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스매트 신일제약도 제가 보기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 손절하고 싶으면 손절해도 되는데 지금 못 버티고 손절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질문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차트상 문제가 없고 이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해서 다른 바이오처럼 제가 보기엔 사고 칠 확률은 거의 없다. 뭐 최근에 뭐 HLB나 뭐 그런 바이오 업종들이 자꾸 사고를 쳐서 바이오들이 상태가 안 좋은데, 이 회사는 굉장히 그 회사의 어, 실적이나 이런 게 좋은 회사라. 지금 15,000원인데 저희는 그렇게 비싸게 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56,000원? 56,000원 거의 6만원치만 4배 정도. 이거 이 가격에 산 사람은 죽었지. 그죠? 마이너스 거의 75%죠. 근데 저희는 뭐 이 정도에 산 거니까. 제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평당가가 2만원 정도, 한 마이너스 2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20% 정도는 진짜 하루만 해도 해결되는 거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엔지캠도 뭐 너무 많이 하락해서 미안해서 그런지 좀 반등을 줬어요. 6% 정도 반등 줬는데 아직 갈 길이 멀죠. 서린바이오는 이제 이게 정치 테마가 있어서, 이재명인 테마가 있어가지고 좀 반등 줬죠. 금요일날 이제 지수가 흔들릴 때 오히려 정치 테마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데 뭐좀 기대해 보죠. 대성 파인트 또 계속 올라가다가 제가 보면 이 정도에서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밀렸고, 일진파워 ECS도 이게 쿠팡 관련주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쿠팡 관련주 더 넣고 싶을 정도로 쿠팡 관련주 계속적으로 부각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스닥에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되면, 쿠팡이 상장이 되면 그 주가가 만약에 진짜 쭉 올라가서 뭐 50조, 60조가 되면은 우리나라 그 쿠팡 관련주들이 진짜 불꽃을 태우면서 쭉쭉 올라갈 거니까 기다리셔도 되고, 쿠팡 관련주 아예 없으신 분은 좀 모아두세요. 뭐 우선주들 뭐 하나우도 밀려가지고 좀 걱정하시는 분인데, 하나가 망할까요? 하나가 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남양유업 우선주 모아둔 거고, 종 종도 지금 뭐 저는 딱히 이게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뭐 슈팅을 언제든지 줄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기습적으로 한 뭐 20% 정도 치고 올라가면은 그때는 매도하시면 돼요. 이런 흐름이 자주 어떤 이슈로 나올 거예요. 거래량이 워낙 없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슈팅 나오면 좀 정리하고 또 잡고 그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오뚜기, 뭐 풀무원 다 비슷한 업종의 회사였고요. 그리고 한창산업도 많이 걱정하시던데, 한창산업
뭐 근데 별로 떨어진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엔 뭐 문제가 없어. 뭐 종목 자꾸 뭐 이제 걱정하는 사람인데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데 진짜로. 삼성공주도 올라가겠죠. 이것도 올라갈 거예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올라가겠죠. 음, 신한 실업 이게 정치 테마주도 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올라가겠죠. 제가 이거 품절주 관련돼서 이야기했었죠. 레오이즈 홀딩스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레오이즈만 안 올라가지고 이거 좀 웃긴 상황이긴 한데 좀 기다려 보고요. 한빛소프트 한빛소프트도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네요. 조이시티도 제가 최근에 얘기한 건데 그죠? 뭐 좀 기다려 보고 게임 관련주도 부각 받을 때가 오겠죠. 신세계푸드 바이오토스틱도 엄청나게 밀렸어요.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밀렸네요. 그죠?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또 뭐 반등 줄 때는 또 시원하게 한번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TK케미컬도 뭐 이건 바로 그 하락하고 바로 회복했네요. 그죠? 유유제약, 동국제강도 좀 밀렸고 포스코, 포스코 ITC, 동해안스택 제가 무상증자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했었는데 뭐 제가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가 그 AFW 얘기하면서 토요일에 되게 많이 길게 설명했어요. 그 영상을 좀 솔직히 제가 열심히 만든 건데 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밑에 댓글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거는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또 안 봐.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무상자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알아야지. 너무 좀 그냥 대충 매매해서 수익 보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상자든 유상자든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접할 거기 때문에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 호텔신라부터 넘어가는데 호텔신라우 이것도 좋은 회사고 파라다이스 당연히 좋은 회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끝나고 중국 관련 문제가 좀 어느 정도로 시진핑 형이 빨리 오면은 슈팅이 나오겠죠. 화장품이나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 지금 화장품 좀 넘어가고 뭐 페어피에시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죠. 자, 두산중공업, GSE, 삼성현택, 메가스터디, 메가MD 올라가겠죠. 뭐 제가 보기엔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대림비행코, 대림동산, 서한기계, 솔루스, 테오로지스도 제가 좋게 본다고 했죠. 이것도 올라가겠죠. 뭐. 로터스, 세오글로벌. 이 정치 테마주들이 점차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어요. 이게 그 선거가 이제 임박해 가니까 조금씩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옥션, S맥도 슈팅 나왔다가 또 조용 줬는데 좀 기다려 보고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좀 매도하고 다른 거 저가 있는 거 잡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도 정치 테마주 이재명이 테마주도 금요일에 하락장인데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한국바이오젠, GH신호제, 보라, 금융주들 금융주들 쭉 넘어갈게요. 어차피 뭐 평생 갖고 있을 거니까 하나생명도 좀 좋고 하나손해보험도 좋고 뭐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솔직히 워낙 저평가라 뭐 아무 이유나 갖다 붙여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CJ, LG 밀렸네. 롯데지주, 한국전력 뭐
한전 관련도 좀 올라가고 있네요. 통신주. 뭐 평생 장기 포트니까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솔직히 뭐,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릴 것도 없고, 뭐 두산도 뭐 얘기 나오는데 좀 기다려야죠. 장기 포트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뭐, 단타 종목 쭉 봤고,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댓글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댓글 보시면, 일단 뭐, 얼마 전에 뭐, 구라쟁이라고 막 얘기한 거 좀 재밌다고 하신 분도 있고, 구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 봅니다. 많은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공시 확인하고 공부한 시나리오대로 최대한 만들어서 매매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 인증하는 날이 꼭 오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드라마 다음 회차 기다리는 마음으로 형님 영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오늘도 퇴근 후에 잘 들었습니다. CM이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기숙사 생활 때문에 아마 오늘 이후로 형의 영상을 볼 상황이 현격히 적어질 것 같습니다. 짧지만 길면 긴 시간 동안 형을 통해서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같이 공감하고 즐겨 볼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동시에 장기 투자를 하긴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깝다고 말할 수 없지만 댓글 통해서 소통하고 다 같이 형의 영상을 즐기고 보았던 구독자분들도 감사합니다. 물론 종종 놀러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관심을 끄는 댓글 써놨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고 주식하지 말고 뭐 그냥 사놓고 그냥 기다려도 되고 뭐 이제 뭐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가 저한테 형이라고 한다니 좀 충격적이긴 하네요. AFW 많이 배웁니다. 주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하신 분도 있고 보유 종목이 많아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뭐 이렇게 쓰셨는데 뭐 종목이 저는 많은 거는 별로 뭐랄까 종목이 전 많은 거에 대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역시는 역시군요. 2달 됐는데 이제 느낍니다. 욕심내지 마라. 이자로 오른 주식은 밀어두지 마라. 떨어졌을 때 조금씩 사라. 항상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한다. 무상자 덕분에 많이 공부했습니다. 꼭 잘 대응해서 수익 봐버릴게요 하신 분도 있고 무중은 주부님 설명으로 흥미 못 느끼죠? 무중이든 유중이든 피곤한 건 질색이라. 근데 피곤해더라도 공부해야 돼요. 제가 알려줄 때 좀 잘 보고 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종목 질문을 안 받을 거면 올리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어, 종목 질문을 제가 안 받는다고 하니까 그 영상을 올리지 말래. 그 영상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나의 자유고 종목 질문을 받고 안 받고도 나의 자유지. 구독자나 영상을 보는 사람은 내 영상을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나한테 영상을 올려라 말여라 하는 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뭐 초딩인지 아니면 몽총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댓글이죠. 영상 감사합니다. 덕분에 주말 잘 보내겠습니다. 싫어요 누르누르 나가. 윤성님 덕분에 내돈매매가 아닌 스윙으로 천천히 바뀌고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뭐, 후원 은요 없으니 광고라도 안 넘기고 끝까지 봤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이해 잘 됩니다. 댓글이 재밌네요. 구독자들도 선생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입니다. 앞으로 종목 질문 안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히 잘 보고 있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공부 열심히 해서 수익 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정상적인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끔 이제 좀 비정상적인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러면은 아마, 본인이 왜 저한테 욕을 먹었는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주린인데 주부님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신 분도 있고. 주식은 종합 예술의 끝판왕입니다. 솔직히 공부할수록 무섭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주식은 숫자의 통계나 확률로 이해하고 있다가, 선생님,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심리가 있음을 느끼게 됐네요. 결국 가진 세력들이 저 같은 소심한 개미들을 아주 작은 달콤함의 주식을 팔게끔 유도하고, 조금의 기침에도 무서워서 팔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뭐 이렇게 쓰셨는데, 뭐 선생님의 울타리가 더욱 고맙게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주부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양양새가 싫어요 하나인가? 오지 말라 어떤 뭐 개새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싫어요 누르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이해는 안 가지만 말 안 듣고 어제 최하가에 다 팔아서 그지된 놈들이 본인들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냥 무시하세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시다. 뭐 하신 분도 있고. AFW 설명하면서 이해되시나요? 뭐, 네, 완전히 이해된다고 하신 분도 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